자, 다음은 또 일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쓰비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어제 단독으로 나왔는데 JTBC에서 단독을 냈어요. 지금 미쓰비시 그룹 중심에 있는 더 마스터 트러스트 뱅크 오브 재팬 요 신탁은행이 여러 기업에 자금을 대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뭐 유명한 게 있어요. 닌텐도, 캐논, 야마하, 무인양품 요런 데 최대 주주가 바로 요 은행입니다. 근데 이 은행은 이제 미쓰비시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JTBC 단독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닌텐도, 무인양품, 자금줄은 미쓰비시. 국내에서 잘 나간다는 이들, 일본 본사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지분 구조를 따라가 봤습니다. 또다시 더 마스터 트러스트 뱅크 오브 재팬이 등장합니다. 미쓰비시 그룹 지분의 중심에 있는 신탁은행입니다. 이들이 최근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액만 16조 원이 넘습니다. 브랜드 사용료나 배당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일본에 보내집니다. 이들은 미쓰비시 계열 신탁은행이 최대 주주인 건 맞다면서도 경영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 최대 주주는 맞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영을 네가 관여하든 안 하든 어쨌든 니들이 최대 주주고 니들한테 돈이 일단 들어간다는 게 네가 중요한 싫어, 거야. 네가. 그래, 네가 싫어.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제 불매해야 되겠네. 그렇죠. 업체 가서 물어보면은 뭐 우리는 잘 우리는 모르고. 미쓰비시 아니에요. 언제 이제 미쓰비시에 관련된 스페셜 시리즈를 오, 우리가 요거. 국제뉴스 플렉스에서 한번 요걸 파야 요걸 되겠네. 파봅시다. 네. 네. 근데 이제 미쓰비시란 그룹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일본 그 외왕가의 외왕가의 왜? 사둔입니다. 사둔. 전통적인 사둔 기업이에요. 뭐라고? 어디 사 일본 왕의 사둔 기업이라. 외왕. 그러니까 외왕의 사둔으로 발음이 왜 그따구야? 일왕. 예. 외왕. 이랑. 혹시 왕이 외왕. 황으로 들릴까봐 아. 황자가 조심스러워서 그래. 외왕. 외왕의 사둔 기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개화가 시작됐을 때 주변에 이제 돈 많은 애들이 이 외왕하고 이제 돈을 같이 벌기 위해서 미쓰비시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쓰비시가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는 우편선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물류를 독점을 했어요. 일본의 수출입을 비롯한. 왜냐면 일본 그 당시에 내륙인 도로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운행이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독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환가의 비자금이 되는 일본의 아녀자들을 말하자면 해외에다가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 일본 여자들을. 그러니까 왜 그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 있잖아. 무슨 이탈리아 음식 먹으면서 무슨 영국 집에서 일본 여자 데리고 살고 싶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일본이 건국 개항 초기에 돈이 없을 때 왕실의 비자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본 여성들을 국제 결혼이나 마치 국제 인력 송출 같은 형태로 속여가지고 해외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박정희가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일본의 여성에 대한 어떤 성적 차별이 이게 그 막부 시대부터 말도 못했잖아. 네. 그쵸.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미쓰비시하고 황가가 같이 떼돈을 번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돈의 그 주요 주주는 황가가 갖고 있는 그 내부적인 내탕 비자금을 제외하고는 미쓰비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쓰비시 자체가 일본 민족 자금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모든 종류의 중공업을 비롯한 건설, 조선, 아무튼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전부 다 빨대를 꽂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쓰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천황을 자꾸 요렇게 말하니까
또 튀어나오네. 천. 일왕을 자꾸 일왕. 신격화 시켜가지고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몰아가가지고 전쟁 범죄를 비롯한 군수산업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게 미쓰비시예요.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비시는 개인 기업이지만 사기업이지만 미쓰비시로 보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 일종의 공기업처럼 봐요. 그래서 이 미쓰비시가 이렇게 모여 있는 돈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은행을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뭐 국제적인 금융 관련한 게 이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쓰비시 은행을 도쿄 은행하고 합칩니다. 그래서 미쓰비시가 원래 오사카 쪽에서 은행을 하고 있다가 도쿄의 은행을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도쿄와 오사카의 돈이 만나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서울과 부산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게 한 경제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 나라의 거의 국부를 다 쥐고 있잖아. 대출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 도쿄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미쓰비시 은행 안으로 다 흡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미쓰비시 은행이 투자은행 같은 형태의 자금을 출자를 해가지고 근데 이 출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들어오는 출자금이 다 아베가 양적 완화를 해서 쏟아 부어준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은행 형태로 만들어갖고 처음에는 해외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들을 쏴낸 거예요. 베트남 가갖고 저기 그 F1 사업한다고 일 벌리고 한국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아이고. 경기장 짓고 아파트 단지 짓고 이것도 다 걔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에 진출한다고 하는 일본 기업들의 현지 투자 자금들을 거의 다 이 미쓰비시 투자은행들이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에 들어온 무인 양품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해외 영업에 필요한 자금들 얘들이 다 대준 거예요. 캐논, 야마하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미국 그 해외 진출한 일본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해외 자산은 다 미쓰비시 건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성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수익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들이 이 외부에 경영 참여 안 한다? 안 할 리가 없죠. 지금 대주주인데 어떻게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 주주인데 왜 안 하겠어? 공기업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징용금 관련된 소송을 강제하고 있고 어찌 됐거나 온갖 외부 토속 외굴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세력이 미쓰비시란 말이야. 그 배후에는 다 미쓰비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은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와 막부 시대 이후부터 내려왔던 정치 가문들의 사실상의 가장 큰 자금줄이고 일본 정치 안에서의 의원들을 거의 뭐 60, 70% 이상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정치 범죄 집단이에요. 사실상의 경제 범죄 집단입니다. 우리 삼성은 얘한테 되면 우리 삼성? 그렇지. 이럴 때는 우리 삼성이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의 삼성은 얘한테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왜 노동자도 얼마나 착취했는데. 영향력이나 어떤 해왔던 폐악질을 비하면 진짜 삼성은 뭐랄까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보일 수준이야. 아니 우리나라 삼성도 잘못을 많이 했지만 미쓰비시는 더하다 이렇게 얘기해. 원조지 원조. 세계의 악질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폐악을 보여주면서도 가장 지금도 굳건하게 살아남는 게 미쓰비시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초기 그러니까 근대화에 있어서의 초기 자금을 만든 두 가문이 있다면 하나가 미쓰비시고 하나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지금은 자동차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거 동백전사에서 할 내용인데 요거는 동백전사에서 도요타 관련된 얘기는 해드릴 텐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 맛은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말을 나왔으니까 일단. 네. 도요타가 삼성의 앞잡이. 도요타의 그 지금의 어떤 부를 완성시킨 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직조 공장이에요. 직조 공장. 직조 공장. 그러니까 그 배를 짜는
전통적인 배틀 기계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도요타 가문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대화된 직조 기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면직물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구한말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를 싸게 풀어가지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에서 그래서 대구가 돈이 된 거야. 이걸 풀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전 근대적인 이 직조 산업을 없앴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걸 가격을 50배를 올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침탈했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대원군이 당배전 쓰고 뭐 이래갖고 완전히 경제를 망쳐놔서 백성들이 유일하게 현금 대용으로 쓰던 게 면포였단 말이에요. 이걸로 세금까지 내고 이걸로 물물교환하는 용으로 썼는데 그거를 일본이 독점을 해가면서 물건만 100% 독점을 당한 게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다 떠넘기게 된 거고 이거를 만들어서 거대 재벌로 성장해 도요타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쓰비시는 인신매매 기업이고 도요타는 방직 기업으로서 지금의 일가를 이뤄왔다는 거예요. 어이씨, 그 종잣돈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간 돈들이네. 그렇죠. 100%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간 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자로 잡아다가 일 시키고 징용하고 임금 떼먹고 이랬던 기업들인 겁니다.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닌텐도, 캐논, 야마하, 무인양품 등의 진짜 이건 최대 주주다. 진짜, 그렇죠. 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SNS에 이거 딱 올리셔가지고 불매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엄마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드는 되잖아. 거 너 골라 어떤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을 입고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평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평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저 뭐 불매 운동이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식었다 어쩌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이제 우리의 불매 운동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불매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될까봐 두려운 그렇지. 거예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얘기는 미쓰비시가 해외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다 망한다는 얘기고요. 미쓰비시만 망하면 사실 일본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워낙 많은 분야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금융 자산을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실제적인 돈을 좌지우지하는 은행을 전부 다 쥐고 있어요. 이 은행도 더 마스터 트러스트 뱅크 오브 재팬. 이 신탁은행. 그래서 동경 미쓰비시은행, 도쿄은행, UFJ 홀딩스 요게 이제 해외 투자하는 그 홀딩 기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산화은행. 산화머니 산화은행
그다음에 동해은행, 도카이은행까지 아이고. 일본 전역에 있는 주요 은행들과 투자 회사들을 미쓰비시 금융이 다 쥐고 있고 네. 얘네들이 일본 전체 상장 주식의 60%를 현재 쥐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기업들이 하나같이 이자도 못 내고 수익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미쓰비시 은행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완벽하게 치명타를 매겨줄 수 있는 게 해외 진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래서 불매 운동이 무서운 거예요, 쟤들은. 네. 어쨌든 지금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 마스터 신탁은행을 통해서 미쓰비시 상사 지분 2.18% 보유 중이다. 그리고 미쓰비시 관련 자금이 신탁은행 계정을 통해서 여러 일본 회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네. 요새는 이제 그 이자 제한법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슬슬 한국에서 장사를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광고도 이제 못 네, 하고. 제가 3년 전 일본하고 경제 위기, 이제 경제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돈들을 빼간다고 우리 협박하고 있는데 그 돈을 빨리 빼가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드렸고 지금 정부가 이런 기업, 이런 애들의 33% 전에 65%까지 했었어. 33% 이자를? 연 이자율을 줄여가지고 지금 저금리대로 바꿔주는 국가자금으로 바꿔주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얘네들의 설자리를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이만큼 엄청난 일본 자금들이 들어와서 저축은행부터 이따위 사채를 돌릴 수 있게 해줬던 때가 이명박근혜 이명박근혜 때입니다. 때지? 그렇죠. 러시안 캐시도 마찬가지지?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국난 극복의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미쓰비시 얘기를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네. 그런 놈들이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1억 5천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못 난리를 준다고 치고 있네. 하고 대법원 변호사들 쓰려고 김앤장 같은 애 고용을 하고 거기 변호사 비용이면 그냥 차라리 보상금 돈을 줘라. 줘. 뭐. 아우 에이. 진짜. 중국 같은 나라나 미국 유럽 같은 나라에는 지들이 알아서 미리 협상해 갖고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줬으면서 우리나라만. 아직도 우리나라한테 안 하는 게 뭐겠어요. 언젠가 경제적으로 다시 침공하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직도 그 꿈을 못 버리고 있다니까. 슈이.